안녕하세요. 원리의 중심 강의 1인자 이정식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첫 강의라서 강의 소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강의 들어갈 텐데요. 일단 강의 제목이 급상스토익 실전 800 돌파반. 아, 길다. 그죠? 근데 되게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급상승. 제가 이제 이 강의에 항상 애착 갖는 것이 급상승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을 때 그 강의가 이제 학생들 반응이 좋았거든요. 자, 문제는 실전 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겁을 먹어요. 자, 난 점수 빨리 내기 위해서 실전 강의 듣는데 어려우면 어떨까라 해서 자, 그걸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소개할 것이 강의 구성이랑 그다음에 이제 강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자, 구성은 모의고사 3세트 분량 갖다가 A씨, 그다음에 5, 6, 그다음에 독해까지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 했으니까 절대 어느 한쪽이 부족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독해가 부족하면 어쩌나, LC가 약간 빈약하면 어쩌나, 너무 RC, 5, 6에 치중하거나 문제풀이만 하면 어쩌나 이 생각하시죠. 자, 근데 그렇지 않고 적절하게 배치했고요. 독해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경험하는 굉장히 기가 막힌 해법이 등장하고 LC도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풀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근데 특징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충실하다, 친절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충실하다는 거는 실전 반이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풀이를 할 것 같지만 이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자세히 다룹니다. 각 파트별로 AC하고 독해 파트 5, 6에 대해서 각각 첫 강의마다 이론을 정확하게 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실전 반이지만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도록 정말 적절하게 아주 적은 양 가지고도 자, 문제풀이 가능하게 이론을 먼저 배치했고요. 또 하나 친절하다겠죠. 실전 반이다 보니까 문제풀이 할 때 이 정도 알겠지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문 기초 단계 학생도 욕심을 내서 실전만 들을 수 있어요. 자, 그 학생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일반적 강의라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강의는 아, 내가 기초가 부족한데도 이해가 되네? 아, 신기하다.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믿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A ladder is leaning against the wall. B, A cart is being pulled behind the vehicle. C, Tree branches have been stacked on the truck. D. The lawn is being mowed by a gardener. 자, 여기 좀 중요한 게 나오네요. 사람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물들의 어떤 위치 관계를 잘 따져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게 사실 난이도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사물 묘사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가 위치나 상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leaning against the wall 했죠. 자, 이게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는 분명히 기댄 모습 맞는데 여기죠. 예, 벽에 기댄 게 아니라 예, 차량에 트럭에 기댄 모습이어서 일단은 오답이 되는 거고요. 자, 카트는 없었습니다. 네, 당연히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잔디밭도 아니죠. 답은 뭐였냐? Tree branches have been stacked on the truck 있죠. 자, 트럭에 뭐가 있다고요? 나무 이제 그 가지가 이제 쌓이는 모습이 답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역시 또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leaning하고 prop 하면 기대어 있단 말인데 ing 쓰고 pp 쓴 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on이나 against 써가지고 어디 기댄 모습 얘기할 때 leaning 혹은 prop를 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 기억하겠네요. prop이란 말 자체가 보통 이제 어떤 소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소품이란 말로 어떤 그 영화 무대랄지 어떤 공연장 있죠. 거기서 소품 얘기할 때 prop이란 말 참고하시면 좋겠고 파일과 했을 때 이게 둘 다 쌓다란 말이 되는데 중요한 차이점 뭘까요? 자, 이 어떤 모습을 잡으세요. 모습. 수북하게 차곡차곡한 말을 썼던 느끼는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쌓인 건데 예를 들어서 모래나 흙 같은 것은 어떤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쌓인 게 아니라 그냥 더미를 만들잖아요. 그때 쓴 것이 파일입니다. 즉 흙이랑 어떤 뭐 모래 같은 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 같은 것도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라면 파일이 됩니다. 그런데 차곡차곡이란 말은 뭔가 이제 각이 져 있거나 어떤 일정하게 좀 정돈되어 있는 모습으로 쌓인 거 있죠. 벽돌, 접시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이제 쌓인 모습이 정돈되는 차곡차곡 느낌이 들면 무엇이나 스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접시 같은 거, 벽돌 같은 거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이 된 과정에서 이런 어떤 이제 모습들이 위치를 갖다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위치도 어떤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2입니다. Number 17. Why did Mr. Edwards ask me to update the software? A, Thanks, but I can do it myself. B, He will really appreciate that. C,
You're the most tech savvy. 여기까지입니다. 자, why가 나올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뒤쪽의 동사인데요. Why did Mr. Edwards ask me to update the software? 왜 나한테 부탁했을까라는 얘기죠. 자, thanks. 그다음에 he will 이거 아닙니다. 자, 시제에서 어긋난 거 일단 B번 날리면 되고요. A번은 왜 저를 갖다가 저한테 부탁했나요? 할 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죠. 네, 그보다 뭐라고요? Because가 빠져 있습니다만 you are the most tech savvy. 자, savvy라는 게 뭐예요? 현명한, 똑똑한 정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네가 지식이 풍부하니까 이거죠. 자, because 빠져있지만 답은 몇 번? 예, C가 되고요. 자, 이게 몇 번 나온 것 같긴 한데, 자, why란 물음에 대해서 두 가지 절대 주의할 점. 자, why가 이유를 묻기도 하지만 제한도 될 수 있더라. 자, 구분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뒤에 동사랑 주어까지입니다. 자, why don't you, why don't we, why don't I까지는 yes, no가 가능한 제한이고 나머지가 이제 yes, no가 안 되는 자 이유를 묻는 말 그래서 because, due to 혹은 to 부정사나 in order to까지도 꼭 기억하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자 why란 질문이 이유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예. 들을 때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들을 때 문제를 보느냐? A, B, C, D 보기를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보기를 보느냐? 어디 봐야 될까? 들을 때. 자, 들을 때 내가 바로바로 들으면서 맞춰야지 하고 A, B, C, D 갖다가 마킹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펜을 들고 A, B, C, D 보고 있어. 그러면 어떤 실수하냐면 들리는 부분 있죠. 내가 뭘 들을지 이 키워드도 놓친 상황에서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뭘 하고 싶은가 이 1번 문제는 초반에 남자가 뭘 하고 싶은가 나오겠지라고 기억을 하시고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고 밑에 A, B, C 보면은 초반쯤에 요 중에서 어떤 단서가 나오겠지 하고 이 A, B, C, D 표시한 부분 갖다가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리는 단어가 그대로 답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답이란 것이 스크립트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오답에 쓰일 때 있어요. 독해도 마찬가지고요. 3, 4, 7은 내가 들리거나 보이는 단어가 A, B, C, D에서 답이 아니라 오답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거나 비슷한 발음 아까 오답이라는 것처럼 3, 4나 독해에서도 스크립트에 나온 단어가 그대로 쓰이면 오히려 피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정답은 스크립트에 나온 문장의 어떤 표현과 전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표현인데 내용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special price 뭐예요? 특별 가격이죠. 그러면 discount 같은 말이죠. 자, 대화 중에 discount 나오는데 ABC 보기에는 special price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paraphrase 되는 거. 자, paraphrase 뭐예요, 여러분들? 재표현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얼마큼 아느냐가 중요한 포인트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강의에서 문제풀이하면 스크립트 어떤 단어가 자 뭐예요? 문제 ABC 보기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패러프레이즈 되는 것들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냥 당연히 답을 이렇게 맞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답과 정답에 대해서 정답이라는 것이 스크립트인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패러프레이즈만 좀 신경 쓰시면 대단히 문제 풀기 수월합니다. 즉 아는 만큼만 들린다 생각하시고 패러프레이즈 정리를 제가 수업의 중점상으로 여러분들도 복습을 해서도 중점상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어휘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RC의 Part 5, 7보다도 자, 앞에 LC에서 3, 4는 어휘가 더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주안 좀 두시고 반드시 시선은 A, B, C, D 보기가 아니라 질문 보면서 문제 풀려고 하시는 게 좋겠죠. 자, 6567은 자,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좀 긴장하시는 분 있죠. 물론 긴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적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자, why하고 call이죠. 왜 남자 전화했을까? 누구의 대사 중요하다? 남자. 체크 뭐예요? 건강검진, 인터뷰, 그다음에 회의 문의, 마지막 이제 자 뭐예요? 그 피지컬 뭐예요? 그냥 어떤 이제 그 신체 검사할게요. 여기서 이제 역시 체크할까 체크? 네, 어떤 신체 검사에 대해서 일정을 재조정한다는 얘기죠. 일정이 잡혀 있는 건데 재조정하는 얘기. A랑 비슷해 보입니다만 체크업은 그냥 일반적 어떤 검사하고 밑에는 이제 신체 검사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리스케줄입니다. 일정을 그냥 잡는 거랑 밑에는 일정을 재조정하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밑에는 이제 땡기거나 미루는 거죠. 자, 이것도 써볼까요? 자, 땡긴다 그럼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push up이라는 표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네, 일정 당기는 거. 네. 그다음에 push off라 쓰면 이제 발들을 미루는 거가 됩니다. 네, 이 정도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러분 이거보다는 사실 이게 낫겠네요. 네, 딜레이를 기억하세요. 딜레이.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이 땡기거나 미루거나 이런 얘기 나온 것이 일정 조정하는 거고요. 네, 절대 이거랑 다릅니다. 캔슬은 절대 아닙니다. 취소만 아예 없애버리는 건데 리스케줄은 일정을 잡는 겁니다. 일단 단지 이름이 기존에 잡아있던 것을 바꾸는 거죠. 자, A번은 일정을 잡은 적이 없는 겁니다.
잡은 적이 없으면 A번, 잡은 것을 고칠 때, 바꿀 때는 D가 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래픽에서 자, 5월 10일에 자, 남자가 누구한테 갈 것인가 하는 얘기 되죠. 자, 이름 나온 거 보이죠? 자, 스위트 룸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중요한 건 이름들을 갖다가 이제 보시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요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들었을 때 답이 결정될 거고요. 자, 여자가 뭘 부탁하느냐? 자, 지불, 양식, 그다음에 보험 뭐 가입이겠죠. 마지막 일찍 도착하는 거. 이 넷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Questions 65 through 6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directory. Hi, my name is Richard Porter. I have been having back pain for some time. My physician suggested that I see Dr. Clark to find out what's wrong. Would I be able to make an appointment for next week? The soonest we have anything available is on May 10th. We could do 10 a.m., 1:30 p.m., or 3:15 p.m. Morning would be best. Have you seen Dr. Clark before? No, I'm a first-time patient. In that case, please arrive 15 minutes prior to your scheduled time to fill out some required paperwork. We also need you to bring your health insurance card. Great, I will do that. 자, 됐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Richard Porter. I have been having back pain for some time. 자, 허리가 아프다겠죠? My physician suggested that I see Dr. Clark. 다 오네요. 자, Dr. Clark이죠? To find out what's wrong. 자, 뭐가 잘못된지 확인한 것이 뭐라고요? 검진이죠. 그런데 누구요? Clark을 만난 거죠. Dr. Clark. Would I be able to make an appointment for next week? 다음 주 예약이 가능할까요? 일단 포인트는 자, 검진 얘기죠. 자, 뭐예요? What's wrong?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지 확인한 걸 뭐란다? 체크업. 그리고 누구라고요? Dr. Clark. 그러면 나왔죠? The soonest we have anything available is on May 10th. 자, 가장 빠른 거는 뭐라고요? 5월 10일. We could do 10 a.m., 1:30 p.m. or 3:15 p.m. 자, 세 가지인데 morning would be best. 아, 그러면 아침을 원하는 거고요. Have you seen Dr. Clark before? 보신 적 있습니까? 전에 검진 받은 일 있나요? No. I'm a first time patient. 자, 처음이다. 약속 잡은 적이 당연히 없고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in that case, please arrive 15 minutes prior to your scheduled time. 자, 일정 잡힌 자, 오전 10시에 대해서 15분 일찍 와라. 그럼 몇 시? 9시 45분까지는 꼭 오란 얘기 되겠죠. To fill up some required paperwork. 자, 작성해야 될 서류가 있더라. We also need you to bring your health insurance card. 보험증도 가져와라. Great, I'll do that.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자, Dr. Clark 얘기한 거고요. 일단 검진 받은 적 없는 이번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 그 멘트가 please 부분이죠. 여자의 부탁이 뭐예요? 일찍 와라. 2번 왜 전화했느냐? 당연히 검진 약속 잡는 거 A번. 여기에서 오답입니다. 아시겠죠? 리스케줄 아닙니다. 아직 잡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5월 10일인 약속 잡은 날짜인데 누구 만날 것이냐? 클락에 나온 부분 있었죠? 자, 거기서 뭐라고요? 아, 스위트 10이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뭘 부탁하느냐? 일찍 오라는 얘기 나왔죠? 15 minutes prior to your scheduled time 했으니까 아, 일찍 오는 거 arrive early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동사 써라겠죠. 자,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주의할 점. 요거에 대해서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컴마니까 앞에는 생략되는 부사.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가 굉장히 길게 나올 때는 이 전체가 주어가 길게 나올 때는 동사 앞에서 잠깐 쉬었다 가라. 컴마 찍어줘요. 컴마 있다고 부사를 하지 마세요. 여전히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동사를 쓰라고 했는데 아시죠? 진수 태입니다. 앞에 첫 단어 가지고 진수, 뒤쪽까지 태를 확인하는데 다 진짜 동사 맞죠? 수일치 앞에 단수에 대해서 s 쓸 수 있는 단수. 다 맞죠. 태 뒤에 목적어 이어지는 거 확인했으면 여기까지 했으면 수동태 아니죠. 여기 두 개 날리면 A, B 차이점 뭐죠? 자, 진, 수, 태 그다음 하나 더 있어요. 자, 맞아 뭐가 좀 돼? 시제입니다. next 보이죠? 자, 미래 되는 거. 요건 설명을 좀 잠깐 해줄게요. had pp란 거 언제 쓰냐면요. 자, 과거 시제 문장에 두 개 쓸 때 어느 쪽이 먼저 발생했느냐를 표시하는 방법이 과거 완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CD는 수동이가 아니라 치고 A, B 두 개 남는데 요 과거가 두 개 나올 때 먼저 발생한 쪽을 뭐로 표시한다? 과거 완료를 표시한다.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러면 현재 진행은 뭐냐면 지금 깊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 이따가 7시에 영화 본다 할게요. 자, 이따 7시 반에 영화 본다. 그러면 나는 영화를 7시 반에 본다는 얘기는 내가 표를 샀을까 안 샀을까? 샀죠?
그 전에 어떤 표를 산 행위가 있고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놓여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정된 미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I am watching a movie at 7:30 이런 식으로 뒤에다 이제 뭐 시간이 나오지만 어쨌든 내가 현재 이제 쓰면 현재 진행이 앞으로 그 일이 발생한다는 예정된 미래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현재 진행 가지고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답 몇 번? 네. B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순서. 당연히 6, 7 모두 마찬가지인데 밑줄 먼저 긋습니다. 긋는데 단락당 20초 넘기지 마세요. 제가 이걸 시간 정해줬더니 어떤 학생이 또 뭐라 하냐면 선생님 20초 안에 정말 단락당 밑줄 긋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범 보여줬어요. 아 그렇구나. 밑줄 긋는데 해석이 필요 없이 그냥 긋는 게 맞구나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질문 항상 막상 이런 질문 항상 맞습니다. 해석을 안 할 수 있느냐 물어봐요. 선생님 밑줄 긋는데 어떻게 해석 안 하고 밑줄 그을 수 있어요? 저는 해석 꼭 해야 된대. 해석을 해야 된다 말한 그분들이 심리를 제가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제 말 만나보세요. 해석을 해야만 밑줄 그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제시한 방법들 밑줄 그으면 되는데 확신이나 자신이 없어요. 뭐 밑줄 긋는데 구조상 이게 동사 목적 밑줄 긋는다 대시 접수선이 관계사인지 이거 ED가 과거인지 PP인지 헷갈리고 여기 동사 2개 3개 있는데 뭐 어디서 어떻게 된 거야 구조 파악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하고 싶은 거 해석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밑줄 원칙 다 사라지고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배척하고 오로지 순수하게 구조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뭔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해석하면 안 되는지. 자, 만약 해석한다 합시다. 해석하면서 밑줄 그으면 밑줄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릴까 적게 걸릴까? 당연히 많이 걸려요. 밑줄 양이 많아지니까 줄어들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거고 해석하면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밑줄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밑줄 양이 많아진다고요. 2가지. 하나만 더. 자, 밑줄 다 그었는데 그냥 구조만 가지고 긋는 것보다 밑줄 양이 많아진단 말 2배 이상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내용 정리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밑줄을 갖다가 해석하면서 밑줄 그으면은 더디고요. 양도 많이 긋게 되고 내용 정리는 꿈도 깨세요. 절대 밑줄 그은 걸 가지고 내용 파악이 힘듭니다. 철저히 구조만 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2번째 밑줄 그었다 치고요. 키워드 찾아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선생님 밑줄 긋는데 밑줄 그은 다음에 독해 내용 할때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밑줄 그은데도 불구하고 내용 파악이 안 돼요. 혹은 밑줄 그은데도 막상 문제 풀려면 답이 안 보여가지고 결국 다 읽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밑줄 그어가지고 내용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문제 풀려니까 답이 안 보이더라. 자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단락별로 한두 단어든지 한두 문장으로 뭐예요? 키워드 표시하세요. 왜 이걸 하냐면 그래야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데 영어 원문 아니라 좋아요. 한글 해석지 있죠, 여러분들. 뒤에 나올 겁니다만 한글 해석지. 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독해 문제 있다 합시다. 본문하고 문제 같이 있다 합시다. 한글 해석지도 문제와 본문 같이 되겠죠? 그러면 한글 해석지 문제 풀면서 푸는 거 좋은데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단락별로 소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아, 이 단락 첫 번째 단락은 뭐에 관한 얘기다. 한두 단어나 한두 문장도 좋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여러 개 비슷한 게 있으면 그 대표하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 단어나 키워드나 어떤 문장 갖다가 단락별로 한두 단어, 한두 문장을 찾아서 표시해 두면 그 전체 4단락이든 5단락이든 그 키워드하고 혹은 좀 대표된 문장만 가지고 스토리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난이도 높은 문제도 풀 수 있게 됩니다. 왜냐? 그렇게 안 하면 밑줄 쭉 읽었는데 내가 내용 정리 안 되면 결국 다 읽어야 돼요. 그럼 시험장에서 시간 내 못 풉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두 단어, 한두 문장으로 키워드 표시하는데 이게 평소에 연습할 때는 꼭 영어를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말에 되는 번역된 거 가지고 그 안에서 단락별로 단어나 문장 단어 키워드 표시하고 난 다음에 그거 읽어봤을 때 이해가 되면 여러분 독해에 대해서 한 8, 90% 이상 준비가 된 겁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단계 2단계예요. 키워드 표시할 수 있느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키워드 찾기 하기 위해서 밑줄이 그냥 과정이에요. 밑줄 긋는 과정은 단락별로 키워드 찾기 위한 과정이 불과해요. 이거 잘 못해도 돼요. 사실은 키워드만 찾을 수 있으면. 근데 키워드가 그냥 쉽게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밑줄 연습도 당연히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밑줄 긋는 연습하시고 그게 됐을 때 키워드 표시하는데 키워드 표시를 이건 한글로 해도 되니까 너무 영어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풀 때 순서를 했는데 일단 그런 다음에 푼다. 자, 밑줄 먼저 긋는다. 단락 20초. 그 다음에 키워드 찾는다. 단락별로. 그 다음에 푼다. 요게 6, 7 모두 같은 원칙으로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대망의 이제 3중 지문인데요. 자, 첫 번째로 advertisement, invoice, 이메일 보이죠? 자, 이 첫 번째는 문장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숫자는 놓치지 마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밑에 역시 뭐 그 매장이랄지 어떤 이제 항목이 나오죠. 아이템들이. 어쨌든 뭐 사이트 주소 있고 할인율 나오고 기간이 나오죠. 50% 할인인데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거다. 이 정도까지 먼저 눈에 들어야 돼요. 사이트에서 진행하더라. 이해 되시겠죠?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장 형태는 이제 밑줄 이제 긋는 게 맞는데 문장은 아니지만 그저 어떤 숫자가 등장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죠. 자, 5에서 7일 뭐예요? 영업일자는 5에서 7일 있고 2에서 3일 있죠. 자, 이건 쉬핑 관련 얘기는 5에서 7일 걸린 거라 2, 3일 걸린 거는 당연히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요거죠. 자, 위에는 공짜일 때고요. 밑에는 빠른 어떤 배송에 대해서 2, 3일 걸린 게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자, 이게 숫자 표시할게요. 250불 넘는 주문건에 대해서는 할인율 적용된다. 할인이란다. 그 빠른 배송 옵션이 제공되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일단 표시해도 이해되겠죠. 숫자만 표시해도 대충 어떤 일인지 파악이 되니까. 네. 자, 여기도 사실 인보이스도 별게 없네요. 결국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주문 번호 나오는데 주문 날짜 나오고요. 배송 날짜 보이죠? 자, 배송 날짜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 주소도 있습니다. 어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주문건 그다음에 배송 실제 출고 날짜.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 항목이 네 가지 나오는데 항목별로 이제 사이즈하고 수량 나오는데 밑에 금액을 보세요. 자, 서브토리 뭐죠? 이 제품에 대한 구매 가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텍스 붙고 배송비 붙여서 전체 금액이 나오는 건데 자, 이게 전체 금액 얼마인지 확인하셨으면 알겠지만 이 정도 금액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배송이 표준이 그 무료 배송이 있고요. 빠른 배송이 있는데 빠른 배송에서 어떤 특정 금액을 넘으라겠죠. 요 금액이 아까 얘기했던 금액을 넘을까 안 넘을까 생각해 보시면 답은 대충 유추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 약간 이 양식에 대해서 포함된 건데 자, bill to credit card. 자, 역시 6788로 끝나는 어떤 카드에 대해서 이제 청구된다는 얘기 한 건데 자, 수동태면 주어 같이 밑줄 긋고 thank you 그냥 for까지 밑줄 긋고 뭐 표시만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이 있다 할 거예요. 자, 대망의 마지막 이메일을 보시면서 역시 밑줄 표시할게요. 슬래시까지 동사가 place an order with 보이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place an order 다음에 for를 쓰면 제품이 with 쓰면 회사가 납니다. 자, 당신네한테 우리가 주문했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 주문했다 할 때 for를 씁니다. 그 다음에 as 이하는 컴마까지 무시하시고 were pleasantly surprised. 역시 놀람을 pleasantly surprised 무슨 뜻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놀람을 느꼈다는 얘기는 아주 즐거운 놀람이죠. by 이하가 이제 중요한 어떤 놀람의 기준이 되죠. 자, 해서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역시 that 이하가 납니다. 보세요. is랑 don't 앞에 don't 사이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 있어야 되죠. 자, 근데 동사 뒤에 that은 접속사 맞는데 그게 명사절이고 생략 가능하더라. 뒤에 밑줄 그은 거죠. Don't have to drive 2 hours away 이렇게 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역시 비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대시 보이죠? 자, 이 대시 동사 뒤에 나올 때 이만큼의 명사절 그 대 이하에서 비동사 뒤에 보어 주어 같이 밑줄 긋고 자, 여기도 but 앞에보단 but 다음에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비동사가 그 나오는데 뒤에 대절 보이죠? 그럼 대 이하가 무슨 절? 명사절 그 뒤에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let me know 다음에 와 이하가 명사절 같이 밑줄.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생략하시고 여기 대시 있었겠죠. 그 다음에 one 다음에 역시 수동태 be removed 보이죠? 주어 밑줄 그 다음에 동사 이하. remove는 뭐랑 짜게 된다? from과 짜게 되라. 자, PS도 보이세요? 자, 여기도 but 앞에보단 but 다음이 중요한데 get back from 해서 밑줄 그 다음에 held 하고 동사 목적어가 package 그 다음에 for us는 이유가 되는 부분. 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파악 들어가 볼게요. 자, 50%까지인데 자, 사이트에 사는데 한 달 내내 하더라. 밑에는 이제 스웨터 그다음에 그죠? 겨울복 그다음에 자켓 등등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죠. 자, 5에서 7일이냐 2, 3일이냐 금액에 따라 달라지더라. 근데 역시 배송 날짜, 그 주문 날짜, 배송 날짜. 자, 여기 금액이 나온 거 확인했었죠, 여러분들? 자, 판매 금액이 구매 가격이 319불이면 당연히 빠른 우편이 되겠죠. 빠른 배송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자, 그래서 unworn clothing items may be returned. 자, 역시 안 입은 거는 이제 반품이 가능하더라. 쇼핑 감사하더라. 자, 이제 이메일 보세요. 자, 주문했는데 문제는 뭐라겠어요? 플러스 이건 좋은 얘기죠.
pleasant surprised by how easy it was. 얼마나 쉬운지 놀랐더라. 뭐 쉬웠다는 얘기죠. 그 주문 자체가. 그래서 자 이제 2시간 멀리 떨어진 곳에 왔다가 운전해가지고 2시간 드는 거리 가가지고 이제 물건 구매할 필요 없더라. 즉 매장 가서 구매할 일이 이제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같은 매장에 대해서 이제 그전과 다르게 편하게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 한 겁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너무 지나치 크더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사이즈가 이제 지적을 한 거죠. 2라고 쓰면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뭐뭐하더라 크더라. 그래서 자 내가 받은 거 너무 큰 거다. 송장에서 분명히 미디엄이랬는데 받은 건 뭐라고요? 큰 거더라. 이거 잘못됐다. 잘못 받은 거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알려달라. 교환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그 내가 받은 거는 이제 포장해서 제거하진 않았다. 즉 아직은 개봉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당연히 교환 가능하죠. 네. 맞으면 뭐랬어요. 그래서 이제 스키 여행 갔다 온 거라서 좀 늦었다는 얘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자 일단 주민이 내 어떤 소프를 갖다가 받아줬더라. 분실되지 않고 주민이 받고 있어가지고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사이즈가 문제더라.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겨울 어떤 판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 자 이거죠. 자 내가 장목에만 적용된다 그런 얘기 아니고 최소 구매 물건이 있더라. 그다음에 신발은 배제한다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진행된다는 얘기 D가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해당 주문 번호에 대해서 자 사신 것이 무엇이냐. 자 아까 이제 그 주문건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죠. 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결국 키워드 답이 되는 거 나머지 세 가지 오답이고요. 답이 되는 거 250불 넘으면은 배송이 2, 3일에 있는데 250불 넘죠. 당연히 배송이 자 4일이 안 걸리더라. in 4days 하면 4일이 걸린다는데 fewer than을 붙이면 4일이 안 걸리더라. 2, 3일 걸린 것은 금액이 뭐예요? 낮았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250불 넘었기 때문에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문 1번에서 자 배송 옵션 나왔었고요. 지문 2번에서는 아까 양식이 뭐죠? 주문 양식이죠. 거기서 이제 금액을 보시면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와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시사되느냐. 자 와튼이 약간 이제 그 매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좋아했던 점 뭐였었죠? 근데 더 이상 이제 차 끌고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이제 끌고 와서 이제 쇼핑할 필요 없다.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더라. 이제 온라인 주문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더라. 좋았던 점 뭐예요? 쇼핑을 이제 멀리 안 가도 된다. 그 전까지는 매장을 가서 했었죠. 그게 요겁니다. 자 소매점 있었는데 소매점에서 판매가 증도되고 있지만 이제 온라인도 하게 되는데 온라인 통해서 그 전보다 훨씬 쉽게 쇼핑이 가능하더라. 그다음에 자 Miss Ormond have a problem with 어떤 것이 문제느냐. 자 사이즈 너무 크다는 얘기가 요 항목이죠. 그 항목 찾아가 보면 코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why want to exchange 왜 바꾸고 싶어 하느냐. 자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 나왔던 거 이해하시면 당연하게도 몇 번 자 B번이 뭐야? 잘못된 사이즈. 원래 미디엄 주문했는데 송자에도 미디엄 적혀있는데 온 것은 라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약간 빠른 듯한 것 같지만 이제 말이 빠른 거하고 논리적 어떤 전개가 빠른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논리 전개는 되게 단순합니다. 밑줄 긋고 키워드 찾고 문제 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줄 긋는 과정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이미 강의했던 이제 86에서 밑줄 긋는 과정 얘기했었던 것 같다가 반드시 숙지하시고 중요한 여기서는 그렇게 그은 다음에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중간중간 키워드 표시한 게 있죠. 그런 것 갖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저랑 동의가 돼서 이해가 되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문제 푸는 과정은 한글로 풀어도 된다겠죠. 한글로 푸는 이유가 뭐라고요? 빠르게 배경 지식을 익히고 눈치가 빨라지면서 어차피 우리말로 이제 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논리 사고는 저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말로 풀 때는 국어 문제로 독해 푼다 그러면 다 풀 수 있는데 단지 영어만 약한 거죠. 그거를 제가 밑줄 작업으로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는 새로 배우는 게 없어요. 단지 밑줄 작업만 기술만 배우고 논리적인 어떤 답이 되는 과정은 저랑 여러분은 똑같은 어떤 상식적인 범위에서 풀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말로 풀면서 논리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하더라. 그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만 자 지문의 단락별로 키워드 찾기는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이 되면 이 문제 푸는 거 껌입니다. 껌. 아셨죠? 자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